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우반이라고 하고 오늘은 유로맥스티스 사육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녹음을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후시 녹음으로 다시 했어요.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친구는 유로맥스티스입니다. 유로맥스티스는 채식형 도마뱀이고 배가 뚱뚱하고 꼬리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꼬리 도마뱀이라고 하는 종류예요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에는 이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사육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사육에서 어떠한 제품이 좋은지 그것까지 같이 추천을 해주려고 여기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. 유로맥스틱스는 사막형 도마뱀이에요. 그래서 사육 환경은 예멘, 사우디아라비아, 이스라엘, 그 다음에 중동 및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 아프리카에는 북아프리카인 모로코, 알제리, 튀니지, 리비아, 이집트 이렇게도 있고 뭐 이란에도 있고 오만, 시리아, 요르단 되게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저희는 이 사막 환경, 아이들의 서식지 환경을 요 조그마한 사자 사육장에 옮겨야 되므로 먼저 어디 사는 배경부터 설명드렸어요. 일단 유로는 사막 환경에 살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온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일단 사막 온도가 몇 도일까요? 저희가 생각하는 사막 온도는 엄청 덥잖아요. 그래서 유로가 낮에는 뭐하고 그 다음에 낮에 활동 반경에 따른 온도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, 유로의 습성은 사막 지형에서 먹이 섭취, 그 다음에 은신처에서 온도, 유로 은신처 이렇게 두 가지 온도로 나뉩니다. 이건 낮 기후에만 적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처음에 사막 지형에서 먹이 섭취할 때는 유로가 사막 환경에서 돌아다니잖아요.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은신처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. 우리 유로는 사막 지형에서 더운 날에서 그림 잘 그리네. 햇빛을 엄청 고온으로 받죠. 이렇게 사막 환경이 있다고 치면은 첫 번째 직사광선이 받는 이 온도는 55도에서 65도 이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4차 사육장에서 유로를 키울 때는 이제 핫스팟 온도가 55도에서 65도로 되는 게 좋아요. 두 번째는 유로는 낮 시간대에 오후 11시 반부터 그 다음에 오후 3시 혹은 4시까지는 낮에 은신처에서 저렇게 숨고 합니다. 그때 은신처 온도를 재본 사람이 있는데 그때 28도에서 35도 정도가 나왔어요.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4차 사육장에서 온도를 몇 도로 세팅을 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렇게 4차 사육장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온도 세팅을 얼마 정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핫존, 이 바스킨 존, 저기 핫스팟의 거리가 온도가 55에서 65도까지 가야 되고, 쿨존은 아까 전에 말했을 때 30도 이 근처로 왔다 갔다 해주면 좋습니다. 이게 4자와 5자, 6자 되면 될수록 쿨존이 더 확보가 잘 되니까 훨씬 더 좋을 겁니다. 이 유로의 핫스팟,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냐 보면 오스람이랑 세라믹 이렇게 사용합니다. 오스람 제품은 100W 정도 넘는 거, 100W, 150, 200W까지 사용하고, 세라믹도 비슷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오스람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150W 정도 쓰고 있어요. 세라믹의 단점은 위에가 조금 나무 사육장 같은 거 쓰면 그을리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사막 지형에서 열을 받았을 때 이 핫스팟이 열을 제어해주고 UVB가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, UVB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1번 꽈배기, 두 번째는 T5입니다. T5는 아마 저희 같은 초보 집사들에게는 거즘 설치가 안 돼 있을 거고, 웬만한 사육장을 사면은 대부분이 UVB, 꽈배기를 넣을 수 있는 존이 있습니다. 우리가 UVB를 굳이 왜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
태양과 같은 역할을 해요. 그래서 UVB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UVB가 왜 필요하냐 라고 하면은 저 대사성 골질환 NBD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저 유로 몸암에 쓰는 게 유로가 햇빛 직사광선을 받는 순간 저 D3 비타민과 합성을 하면서 칼슘 생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NBD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UVB를 꼭 쬐주라는 게 정설이에요. UVB 제품에는 럭키허브, 아카디아 이런 제품이 있지만 럭키허브가 쌉니다. UVB를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이 파충류 UVB는 파충류 UVB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200에 12W, 200에 26W 막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렇게 말하는 게 이제 26W 이런 거는 광량이에요, 광량. 그래서 나는 진짜 자연을 추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T5로 가시는 거고, 저의 광량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그걸로 가시는 거고, 나머지는 저 200W에 26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. 이제 두 번째 대제목이 이제 유로의 바닥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유로의 바닥재는 일단 사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사막에는 흙이랑 모래랑 돌이랑 자갈이랑 이런 게 주로 있잖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4차 사육장에 넣으니까 효율도 되게 중요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각 그 바닥재의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, 편석과 타일은 청소하기가 되게 편하고 마사토와 모래에 비해서 호흡기 문제를 좀 제지할 수가 있어요. 이 마사토나 모래는 이제 사막 환경과 되게 잘 어울리지만 저 분진 때문에, 분진이 저렇게 코에 다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호흡기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. 그리고 저 마사토 같은 것도 잘못 먹다가 인펙션이 걸릴 수도 있고, 그래서 편석과 타일을 가장 많이 써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사토, 자갈, 흙, 모래 이런 류의 종류를 바닥재로 하는 건데, 이 제품은 단점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펙션이랑 호흡기 문제가 있지만 사막함과 가장 유사하고 사육 환경 시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사막의 자연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이쁜 거는 모래와 흙, 자갈, 마사토 이런 게 좋아요.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?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거와 시피 저 하스팟과 UVB를 일단 설치를 하고 우리는 바닥재를 뭘 선택을 할 건지 정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와 시피 하스팟으로 열을 쬐주고, 근데 저 쬐는 것 중에 가장 베스트는 저 편석이나 타일이에요. 저 벽돌 위에 편석과 타일을 올리면 저 위에 열을 편석이 흡수를 합니다. 그래서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어요. 온도 유지는 그 전기료가 계속 감면이 되겠죠. 그래서 초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저렇게 편석을 다 까는 겁니다. 4개를 깔고 그 위에 또 핫존에다가 편석을 좀 높게 깔아주면은 아이들도 몸도 지질 수 있고 청소도 용이하고, 그 다음에 인펙션 걱정 없이 가장 잘 또 키울 수가 있는 조건이기도 해요. 그리고 나서 좀 꾸며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두 번째 자연 경관과 가장 비슷하게 해놓는 건데, 저렇게 바닥재에다가 저 뾰족뾰족 나온 게 돌이랑 흙입니다. 마사토. 그 위에 유목도 올려놓고 해가지고 저렇게 사육장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. 이 샌드랑 모래, 마사토 이런 것들로 저기를 채워 넣는 거죠. 그 유목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게 후시 녹음이어서 그런데 저 유목과 저 편석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,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유목은 온도 흡수를 못해요. 그래서 편석 같은 거를 진짜 하나 사서 저렇게 하스팟존에 놔주시는 것을 좀 많이 추천합니다. 그리고 초보 집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시간 얼마나 설정을 해야 되나요?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. 왜냐면 저희가 이제 4차 사육장 같은 거 쓰면은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. 언제 끄고 언제 키나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AM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이 우바님은 길게 할까요?
그 이유는 저 UVB가 방출하는 그런 직사광선이 이 생각보다 방출량이 적다는 거예요. 이 꽈배기로 사시면 아마 T5보다 더 적습니다. 그래서 유로가 이제 D3 합성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어서 저는 길게 놓는 편입니다. 이거는 사용자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, 저 같은 경우는 UVB랑 이런 D3 합성을 위해서 좀 더 길게 켜준다는 점, 이것을 아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많은 내용이 온도 설정 문제예요. 그러니까 낮과 밤을 구분해서 밤에는 스위치를 꺼주느냐, 스위치를 끄게 된다면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서 온도가 훅 떨어지겠죠. 그거 아니면은 낮과 밤에 고정해서 밤에도 스팟을 유지해서 사육장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느냐, 이런 거 질문 많으신데, 저 같은 경우는 이 33도로 해놓고 핫스팟 또 63도 정도 맞춘 다음에 계속 유지를 합니다. 왜 이렇게 유지를 하냐, 처음에는 이게 원래 진짜 이게 나누는 게 좋거든요. 1번이 되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차인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1년 차인 애들은 낮과 밤에 고정해서 핫스팟을 좀 켜주는 편이고, 나중에 브리딩을 원하신다 이러면은 낮과 밤에 스위치를 꺼줘서 쿨링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유로의 먹이에요. 저희가 사육장 환경은 다 조성을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유로의 먹이, 이제 밥만 잘 주면 잘 크죠. 유로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채식이죠. 채식은 똥냄새가 진짜 안 나요. 이게 도마뱀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 유지하는데 충식에 비해 진짜 꽃향기가 납니다. 똥에서.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는 아니고, 이 처음 싸자마자 맡으면 약간 소똥 냄새 나는데 이 핫존이랑 UVB만 이런 것 때문에 똥이 금방 말라서 냄새가 아예 안 나요. 유로의 기본 이제 밥을 뭐 먹일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료, 크게 나누면 사료, 자연식, 간식,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.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멀베리픽 이런 게 있는데, 요건 주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 멀베리픽 성분을 보면은 주식으로도 정말 괜찮습니다. 이 자연식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멀베리픽 섭취 시에 뭐 발색이나 이런 것도 좋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진짜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, 유로한테 적합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.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두 번째로도 설명드릴게요. 두 번째는 자연식인데,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치커리, 이게 갑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아욱, 뽕잎, 청경채, 뭐 애호박 이런 것들도 있어요. 이런 거를 다 잘라서 주시면 되시고, 이런 것들도 주식으로 가능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간식 개념인데, 간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이 있는 거를 좀 주기도 합니다. 근데 당분이 되게 유로한테는 좋진 않아요. 그래서 간식 뭐 단호박, 랩칼, 육검용 사료 이런 거를 간식으로 주기도 하는데, 안 그래도 유로가 채식이다 보니까 육검용이랑 좀 같이 잘 먹기도 하거든요. 근데 가장 크게 조심을 해야 될 게, 육검용 사료에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. 채식하는 친구들이 단백질보다는 약간 지방이 우선이거든요. 그래서 간식은 조금씩만 주시는 걸로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치커리 사료, 치커리 사료, 치커리 사료 이런 식으로 갑니다. 하루에 한 번 먹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틀에 한 번 먹이시는 분들도 있는데, 사료랑 이렇게 병합해서 주시는 걸 추천하고, 치커리만 말고 애호박, 아욱, 뽕잎 뭐 이런 걸로 바꾸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이런 거 줄 때 영양, 칼슘이 중요한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. 채소에는 많이. 이런 거는 헤유 파우더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 치커리 위에다가 뿌려주는 형식, 저렇게 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. 사료 같은 경우에는 멀베리픽으로 먹이고, 또 치커리나 애호박이나 아욱, 뽕잎 이런 것도 줬다가 다시 또 사료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오늘 업로드한 내용은 정말 초보 집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,
앞으로 영상 올라갈 내용들은 좀 더 세분화된, 좀 더 전문적인 유로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